샬롬. 상록수 두 번째. 중지시킬 권리가 없소. 말해라 말해. 이번에는 발을 구르며 사회의 자를 공박하는 소리가 장내가 물끓듯 한다. 동혁은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고 버티고 서서 매우 흥분된 어조로, 지금은 시간의 자유까지도 없지만 내 의견과 틀리는 분은 이 회가 파한 뒤에 얼마든지 토론을 합시다 하고 누구든지 덤벼라는 기세를 보이더니, 나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민중에게 우선 희망의 정신과 용기를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계몽운동 대원의 가장 큰 사명으로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이 신조를 다같이 지키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동혁은 성냥껏 부르짖고는 교복 소매로 이마에 땀을 씻으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사회자는 아까보다도 더 정중한 태도를 짓고 동혁이가 섰던 자리로 가서 장내가 정숙해지기를 기다려 박동혁 군의 말은 개념적이나마 누구나 존중해야 할 좋은 의견으로 압니다 하고는, 그러나 현재의 정세로 보아서 어느 시기까지는 계몽운동과 사상운동을 절대로 혼동해서는 아니 됩니다. 계몽운동은 계몽운동의 그칠 따름이지 부질없이 혼동해가지고 공연한 데까지 피해를 끼칠 까닭은 턱을 만큼도 없습니다 하고 단단히 주의를 시킨다. 그때의 한 구석에서 에구 추워 하고 일부러 어깨와 목소리를 떠는 학생이 있었다. 동혁의 뒤를 이어 서너 사람이나 판에 박은 듯한 경과 보고가 지루하게 있은 후 사회자는 이번에는 금년에 처음으로 참가한 여자 대원 중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나타낸 아무 여자신학교에 재학 중인 최영신 양의 감상담이 있겠습니다 하고 회중 오른편에 여자들이 모여 앉은 데를 바라다 본다. 남학생들은 그 핀으로 머리를 돌리며 손뼉을 친다. 최영신이라고 불리는 여자는 한참 만에 얼굴이 딸기빛이 되어 가지고 일어서더니 전 아무 말도 하기 싫습니다 하고 머리를 내저으며 야무지게 한마디를 하고는 벌썩 앉아버린다. 사회자는 영문을 몰라서 눈이 동그래진다. 뜻밖의 미리 약속까지 하였던 여자가 말하기를 딱 거절하는 데는 사회자와 정중히 함께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유를 말합시다. 그 대신 독창이라도 시키세. 상대자가 여자인 까닭에 더욱 호기심을 가진 남학생들이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다. 음악회에서 억지로 끌어내어 재청이나 시키는 것처럼 짓궂게 박수를 하며 야단들이다. 간단하게나마 말씀해 주시죠. 사회자는 좀 무색한 듯이 최영신이가 앉은 편으로 몇 걸음 다가오며 어서 일어나기를 권한다. 그래도 영신은 꼼짝도 아니하고 앉았다가 곁에서 동지들이 옆구리를 찌르고 등을 떠다 밀어서 마지못해 일어났다. 서울 여자들은 잠자리 날개처럼 속살이 하얗게 내비치는 깨끼 적삼에 무늬가 혼란한 조세트나 근래에 유행하는 수박색 코로나 프레프 같은 박례품, 서양에서 들어온 상품으로 치마를 정강 마루까지 축혀입고 다닐 때것만 그는 언뜻 보기에도 수수한 굴다람 광당포 적삼에 검정 해동저 치마를 입었고 화장품과는 인연이 없는 듯 시골 속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관연한 처녀를 붙들어다 세워놓은 것 같다. 그러나 얼굴에 두드러진 특징은 없어도 청중을 둘러보는 두 눈동자는 인텔리 지식계급 여성다운 이지가 샛별처럼 빛난다. 그는 사회자를 쏟아보며 첫째, 이런 자리에까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지는 모르지만
남이 다 말을 하고 난 맨 끄트머리에 인권을 주는 것이 몹시 불쾌합니다. 쇠되고 결국한 목소리다. 웬간한 걸 여간 내가 아닌데. 남학생 때는 혀를 내두르며 수군거린다. 제자리에 돌아와 이제껏 흥분을 가라앉히느냐고 눈을 감고 있던 동혁이도 얼굴을 저들고 최영신의 편을 주목한다. 두 사람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영신은 말을 이어 둘째는 제 속에 있는 말씀을 솔직하게 쏟아놓고는 싶어도요. 사회 하시는 분이 또 무엇하고 제재를 하실 테니까 구찰스레 그런 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하고 다시 앉아버린다. 이번에는 여자석에서 손뼉 치는 소리가 생철 지붕에 소낙비 쏟아지듯 한다. 사회자는 그만 무안에 취해 얼굴을 붉히며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아까 박동혁 군이 말할 때는 시간이 없다고 주의를 시킨 것이지 말의 내용을 간섭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뿌옇게 발뺌을 한다. 그러자 동혁이가 뻘떡 일어나 나치스식으로 팔을 들며 사회! 하고 회장이 찌렁찌렁하도록 부른다.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기회에 우리는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싶습니다. 우선 지도 원리를 통일해 놓고 나서 깃발을 드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톡톡히 항의를 한다. 사회자는 시계를 꺼내보고 사교적 웃음을 띠며 최영선씨, 그럼 내년에는 먼저 언권을 드릴 테니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말씀하시죠. 하고는 장내의 공기를 완화시키려고 슬쩍 농친다. 영신은 다시 망설이다가 이번에는 대접상으로 간신히 일어났다. 저는 금년에야 참가를 했으니까 이렇다고 보고할 만한 재료가 없고요. 고생을 좀 했다고 자랑할 것도 못 될 줄 압니다. 그저 앞으로 이 운동을 꾸준하게 해나갈 결심이 굳을 뿐이니까요. 하고는 그 영체가 도는 눈을 사방으로 돌리더니 그렇지만 저 역시 여러분께 이번 우리 계몽대의 운동이 글자를 가르치는 데만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거의 전부라고 할 만한 절대 다수의 농민들의 갈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선 그들에게 희망의 정신을 넣어주자는 하다가 삭막해서 잠시 이름을 생각해 보더니 박동혁 씨의 의견은 저도 전적 동감입니다. 하고 남학생 편으로 고개를 돌린다. 여러분은 학교를 졸업하면 양복을 갈아붙이고 의자를 타고 앉아서 월급이나 타먹으려는 공상부터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 남녀가 총동원해서 머리를 등쳐 매고 민중 속으로 뛰어들어서 우리의 농촌, 어촌, 산촌을 붙들지 않으면 그네들을 위해서 한 몸을 희생에 바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복받쳐 오르는 흥분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그만 쓰러지듯이 앉아버린다. 장내는 엄숙한 기분에 잠겼다. 말썽을 부리던 남학생들도 머리를 수그리고 있다. 그네들의 머릿속에는 감격의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매우 긴장된 중에 K보육학교 학생들의 크로스로 간친회는 바였다. 동혁은 여러 학생들 틈에 섞여서 서대문행 전차가 막 떠나가는데 놓치면 큰일이나 날 듯이 뛰어오르는 한 여학생이 있다. 그는 동혁에게 생후 처음으로 깊은 인상을 준 최영신이었다. 영신은 승객들에게 밀려서 동혁이가 걸터앉은 데까지 와서는 손잡이를 붙들고 섰다. 두 사람은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검붉은 얼굴을 서로 무릎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대하게 되었다. 그들은 저도 모르는 겨를에 서로 목례를 주고받았다. 비록 오늘 저녁 공석에서 처음 대면을 하였건만 여러 해 사귀어온
지기와 같이 피차에 반가웠던 것이다. 동혁은 앉았기가 미안해서 이리 앉으시지요 하고 일어서며 자리를 내준다. 영신은 머리를 숙이며 고맙습니다. 전 섰는 게 시원해 좋아요 하고 사양하면서 도리어 반 걸음쯤 물러섰다. 동혁은 아직도 애티가 남아있어 귀염성스러운 영신의 입모습을 보았다. 그 입모습을 스치고 지나가는 미소를 보았다. 창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더 시원한데요. 동혁은 엉거주춤하고 자꾸만 앉기를 권한다. 어서 앉아 계세요. 전 괜찮아요. 그럼 나도 서겠습니다. 동혁이가 반쯤 몸을 일으키기가 무섭게 다른 승객이 냉큼 뚱뚱한 궁덩이를 들어 밀었다. 동혁은 어지간히 고집이 세구나 하면서도 영신이가 저를 연약한 여자라고 자리를 사양하는 그런 대우가 받기 싫어서 굳이 앉지 않는 줄은 몰랐으리라. 차 속이 붐벼서 두 사람은 손잡이 하나를 나누어 쥐고 옷이 스치도록 가만히 섰건만 되려 미안합니다. 전만해요 하고 한마디를 주고받은 다음에는 말이 없었다. 운전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밤바람은 여간 시원하지가 않다. 영신은 앞머리카락이 자꾸만 이마를 간지러워서 물동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손등으로 뿌리듯 한다. 한 발자국쯤 앞에 선 동혁의 안반 같은 잔등이에서는 교복에 절은 땀 냄새가 영신의 코에까지 맺힌다. 그러나 한여름 동안 머리도 감지 않은 촌여편네들과 세수도 번번해하지 않은 아이들 틈에 뛰어 지내서 시커무레한 땀내가 코에 밴 영신은 동혁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가 고개를 돌리도록 불쾌하지는 않았다. 전차가 감령 앞에와 정거를 하자 영신은 앞을 비비고 나서며 전 여기서 내립니다 하고 공순히 예를 한다. 동혁은 목을 누리고 창밖을 내다보더니 나도 여기서 내려겠는데요 하고 영신의 뒤를 따라 내렸다. 안전지대에서 두 사람은 즉시 헤어지지를 못하고 서성서성하다가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동혁이가 물었다. 학교 기숙사로 가서 잘 텐데 문 닫을 시간이 지나서 걱정이에요. 여간 규칙이 엄해야죠. 시간이 급해서 사감한테 말도 못하고 나왔는데 그럼 쫓겨나셨군요. 물론 객지시죠? 네. 두 사람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아연리 쪽으로 나란히 서서 걷는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나는 이 근처에 통학하는 친구 집이 있어서 그리로 자러 가는 길이지만 전 서울 사는 동지라곤 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고 영신은 다시 돌아서며 아무튼 기숙사로 가보겠어요 하고 잘 가라는 듯이 인사를 한다. 동혁은 우연히 같은 전차를 탔으나 여기까지 같이 왔다가 혼자 보내기가 안 돼서 그럼 내 보호 병정 노릇을 해드리지요 하고 영신이가 사양하는 것을 금화산 밑에 있는 여신학교 기숙사 앞까지 멀찌감치 걸어서 따라 올라갔다. 기숙사는 불이 끈 지도 오래인 모양인데 대문을 잡아 흔들고 초인종을 연거푸 누르고 하여도 감감소식이다. 이를 어쩌나. 이젠 숙직실로 전화를 걸어 부른 수밖에 없는데 전화나 어디 빌릴 데가 있어야죠. 하며 영신은 발을 구르면서 어쩔 줄을 모른다. 두 사람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앞서거니 뒤서거니 언덕길을 더듬으며 가명 내거리로 내려왔다. 깊은 밤 후미진 구석으로 여학생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부터 부질없는 노릇인데 더구나 아는 사람의 눈에 띄는지 해서 재미없는 소문이 퍼지는 날이면 영신에게 미안할 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혁은 밤중에 길거리로 헤매게 된 젊은 여자를 내버려 두고 저 혼자만 휘적휘적 친구의 집으로 자러 갈 수는 없었다.
영신이도 건강한 남자가 뒤를 따라주는 것이 정말 보병정이나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든든히 여기는 눈치를 살피고 동혁은 아무튼 전화나 걸어보시죠 하고 길가 포목전에 닫힌 반지를 두드려서 간신히 전화를 빌려주었다. 영신은 학교에 전화번호를 불렀다. 마지못해서 문을 열어주고서도 귀찮은 듯이 눈살을 찌푸리고 돈을 세고 앉은 주인을 곁눈으로 보면서 2번, 3번 걸어도 귓바퀴에서 잉잉 소리만 들릴 뿐 나와주는 사람이 없다. 도시데모 오이데니 나라마센 기라마다 네가이마스 암만 해도 안 나오니 다시 걸어 주십시오 하는 교환수의 맵쌀스러운 목소리를 듣고야 영신은 하는 수 없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면서 다시 길거리로 나왔다. 이젠 여관으로 가실 수밖에 없군요. 동혁이도 입맛을 다셨다. 영신은 저 때문에 너무 걱정을 끼쳐서 미안합니다 하고는 구두부리로 길바닥을 후비듯 하다가 고개를 외로 꼬고 무엇을 생각하더니 이젠 백선생님 집으로나 갈까봐요 한다. 백선생이라뇨? 예, 왜 여자 기독교 연합회 총무로 있던 백형경 씨를 모르세요? 이름은 익숙히 들었지만 그의 집이 이 근처인가요? 영신은 전등불이 드문드문 보이는 송월동 쪽을 가리키며 네, 바로 저 언덕 밑이에요. 그 선생님이 농촌 문제를 강연하느냐고 우리 학교에도 오시는데 저를 여간 사랑해 주시지 않으셔요. 요새 새로 설립한 농민수양소로 실습도 하러 같이 다녔는데 사정을 하면 하룻밤쯤이야 재워주시겠죠. 그 말을 듣고 동혁은 매우 안심하듯이 그럼 진작 그리로 가시질 않고 하고는 그만 헤어지려는 것을 이왕 여기까지 와주셨으니 그 집까지만 바래다 주세요. 네? 하고 영신이가 간청하다시피 해서 동혁은 아무려나 하고 다시 뒤를 따랐다. 동혁이도 조선 사회에서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백형정이란 여자를 간접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말썽 많던 그의 과거로부터 최근에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와서 또다시 개인 문제로 크나큰 이야기거리를 제공하였고 한편으로는 농촌 사업을 한다고 강연도 다니고 저술도 하여서 무슨 주의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서 조선의 농촌 운동을 지도하려나 하는 점이 고등농림의 상급생인 동혁의 주의를 끌어왔었다. 그의 사사로운 생활에는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않으나 그가 신문이나 잡지에 내는 논문이나 감상담 같은 것은 빼놓지 않고 읽어오는 중이었다. 과연 어떠한 인물일까? 동혁은 적지 않은 호기심을 가지고 여자 중에는 호걸이라고 여간 숭배를 하지 않는 영신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백씨의 집까지 당도하였다. 그러나 동혁은 밤중에 여기까지 여자의 뒤를 따라온 것이 새삼스레 멋쩍은 것 같고 또는 백씨까지도 초면에 저를 어떻게 볼는지 몰라서 모자를 훌쩍 벗으며 자, 난 그만 실례합니다. 기회 있으면 또 만나 뵙지요. 하고는 발꿈치를 획 돌린다. 왜 그렇게 가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소개를 할 테니 문간에서라도 백선생님을 만나보고 가시죠. 여간 환영하지 않으실걸요. 좁다란 골목 안을 환하게 밝히는 외동 밑에서 영신은 길목을 막아 서면서 조르듯 한다. 아니요. 다음 날이나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한마디를 남기고 동혁은 구두찡 소리를 투벅투벅 내며 골목 밖으로 나가버린다. 영신은 어찌하는 수 없이 그럼 안녕히 가세요 하고 큰 길로 사라지는 동혁의 기다란 그림자를 서운히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대문을 흔들면서 백선생님, 백선생님 하고 커다랗게 불렀다.
모기장을 바른 행랑방 들창이 열리더니 자다가 일어난 어멈이 얼굴을 반쯤 내밀며 한강으로 선유 나갑시어서 여태 안 들어오셨는데쇼 한다. 영신은 고만 울상이 되었다. 그 이튿날 학교에 내려간 뒤에 동혁은 며칠 동안 마음의 안정을 잃고 지냈다. 대학초가 되어서 기숙사 안에 뒤숭숭한 탓도 있지만 영신의 첫인상이 앉으나 서나 눈앞에 너돌아서 공연히 들썽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게 여간 힘이 들지 않았다. 상학 시간에는 노트 위에 펜을 달리다가도 손을 멈추고 칠판 위에 환등처럼 나타나는 영신의 환영을 멀거니 바라보기도 하고 운동장에 나가서는 축구부의 선수로 골키퍼 노릇을 하여 왔는데 상대편에서 몰고 들어와서 힘없이 질러 넣는 공도 어름어름하다가 발길이 헛나가서 막아내지 못하기를 여러 번이나 거듭하였다. 마침 서울 법전과 시합을 하려고 맹렬히 연습을 하는 판이라 축구부 감독으로부터 여보게 바꾼 요새 며칠은 왜 얼빠진 사람 같은가 이러다간 우승기를 빼앗기고 말겠네 하는 주의까지 받았다. 그럴수록 동혁은 내가 정말 왜 이럴까 하고 평소에 자제심이 굳센 것을 믿어오던 제 자신을 의심하리만큼 침착해지지 않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 수수한 차림, 조금도 어설픈 구석이 없는 그 체격, 그리고 혈색 좋은 얼굴에 샛별같이 빛나던 눈동자, 그리고 언권을 먼저 두지 않았다고 말하기를 딱 거절하던 그 맺고 끊는 듯 하던 태도 하나 그뿐인가. 남학생들에게 정면으로 일장의 훈계를 하던 정열적이면서도 결곡한 목소리, 그 어느 한 가지가 머릿속에 사진 찢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말 한마디조차 귀 밖으로 사라진 것이 없다. 처음 보는 여자다. 외모가 예쁜 여자가 길거리에서도 털어본 일이 있지만 최영신이처럼 의지가 굳어 보이는 여자는 처음이다. 무엇이든지 한번 결심하면 기어이 제 손으로 해내고야 말 것 같은 여자다.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필기를 하지 못하고 헛바뀔질만 자꾸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박동혁 씨의 의견과 정적 동감입니다 하던 한마디를 입속으로 외고 또 외고 하다가는 오냐, 나는 비로소 한 사람의 동지를 얻었다. 내 사상의 친구를 찾았다 하고 부르짖으며 저 혼자 감격하는 것이었다. 아직까지 고학을 하여 온 늙은 총각으로 이성과 접촉할 기회도 없었지만 틈틈이 여러 가지 모양의 여성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장래를 공상해 본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간담회 석상에서 최영신이란 여자를 한번 보고 밤거리를 몇십 분 동안 같이 걸어본 뒤에는 눈앞에서 아른거리며 그 숱한 여자들의 그림자가 한꺼번에 화다닥 흩어져 버렸다. 그리고 그 대신으로 굴단한 팔뚝처럼 동혁의 머릿속에 꽉 들어와 박힌 것은 최영신 하나뿐이다. 그날 무사히 들어갔나? 학교에서 말이나 듣지 않았나? 몹시 궁금은 하였건만 규칙이 까다로운 여학교로 편지는 할 수 없었다. 끝.